우리가 어테뉴에이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1 저항과 R2 저항만 바꾸어서 입력 쪽에서 바라본 입력 저항, 그리고 입력에서 들어간 전력이 부하 쪽으로 얼마나 감쇄돼서 들어가는 감쇄도, 이 두 가지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린하고 어테뉴에이트를 이제 표현하는, 그러니까 ATT 이 값을 이용해서 설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파라미터 수입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30dB를 다시 한번 설계를 해 볼까요? 30dB를 보면 지금 알린은 55, 감쇄도는 30dB. 얘를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이 알론 값이 변동한다 생각하고 임의로 스타트 스탑을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줍니다. 그럼 결과가 얻어지잖아요. 결과가 얻어지는데 결과값이 또 너무 크게 얻어지기 때문에 이 값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네요. 이 값이 우리가 이제 지금 30dB 맞추는 걸 원하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여기니까 거의 1500일 때 거의 30dB가 이제 얻어지니까 값을 살짝 내려서 하다 보면 30dB 거의 근접한 값이 있고, 이때 50.3. 그러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긴가요? 하고 이 R1에 대한 정밀도를 더 높이고 싶으면 더블 클릭해서 R1을 추가하고 프리시전을 6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빨간색 화살표 나타나는데 조금 더 길게 가면 되는 거고, R1 값이 이제 가장 오른편에 있으니까 얘를 화살표 이용해 가지고 자 올리면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정밀하게 우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R1이 사라지더라도 정밀도는 유지가 되려나? 그러니까 R1이 사라지면 또 정밀도 유지는 안 되네. 자, 이렇게 해서 R1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30dB의 가장 근접한 값이 여기죠. 그러니까 알린 값은 지금 50.3인데 이걸 뭐 더 이상 더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더 맞추고 싶으면 값을 살짝만 내려주면 됩니다. 51.9 정도 하면 저항값을 내렸으니까 전체 저항값도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보면 값이 내려갔잖아요. 50.2.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맞추면 한 7 정도 가면 값이 더 내려가서 55mm 때 거의 30dB를 맞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파라미터 수입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편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값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올려서 규격을 올려서 이제 40dB 맞추고 싶으면 40dB 맞추는 것도 이제 편하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이제 패턴을 찾으면 됩니다. 알론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시벨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R1을 지금 3000까지 했는데 얘를 3000에서 한 6000으로 이게 올려도 됩니다. 올려서 결과를 한번 보면 이제 40dB 값이 보일 겁니다. 한 4000, 한 4800 이 정도에서 이제 보일 텐데 40dB가 여기 있잖아요. 40dB 여기 있는데 요 값 여기서도 조금 더 내려가면 40dB가 정확한 값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알린 값이 51.2니까 이 저항 값을 조금 내려야겠네요. 저항 값을
좀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R2 값을 더 내립니다. 이번엔 48 정도로 한번 내려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40dB를 다시 찾아가면 자, 40dB가 목표니까 40dB를 찾아가면 여기가 거의 비슷한 40dB 값이죠. 근데 알림 값은 또 너무 많이 내려갔네요. 다시 올려야 되니까 지금 48 대신에 50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그러면 값이 또 살짝 변동하죠. 그래서 이걸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40dB에 49.5니까 물론 우리가 잘 맞춘 거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맞추고 싶으면 저항이 49.5에서 50이 되려면 살짝 올라가야 되죠. 그럼 저항을 전체적으로 약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50.2 정도 해서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40dB인데 49.7,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그러니까 50.4 정도 해서 점점 내가 원하는 값에 이제 맞춰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49.9니까 거의 정확하게 50ohm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때 R론 값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보는 겁니다. 40dB면 여기가 가장 근접하네요. 4749.5 4749.5가 R론 값에 설정이 되면 이제 40dB짜리 어테뉴에이터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편해진 이유는 이 파라미터 수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 문제는 더 어려운 게 이 부하저항 값이 바뀝니다. 이 부하저항 값이. 이 부하저항은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시스템에 등가 회로라고 했는데, 자, 이 그 다음 시스템에 오는 등가 회로가 뭐가 될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막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바뀌더라도 어테뉴에이션은 유지되는 게 좋은 어테뉴에이터의 이제 조건인데, 그게 우리가 한번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저항에 대한 특성 변동까지 우리가 추적하고 싶으면 파라미터 수입을 부하저항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변수 정의가 돼야 될 거니까 여기에 이퀘이션을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름을 R로드라고 하겠습니다. R로드. 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값은 1000ohm입니다. 1000ohm. 1000ohm으로 해서 요 부하저항 값을 이제 변수 R로드로 바꿉니다. R로드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혹시 뭐 틀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틀린 거 없이 잘 계산이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4749.5 여기서 40dB이 나오는 거 이제 확인했는데,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원래 설계한 값은 1000ohm이었잖아요. 1kg 1000ohm이었는데, 자, 이 부하가 붙는 게 부하가 10분의 1로 떨어졌다. 10분의 1로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봅시다. 10분의 1로 떨어지면 부하저항이 100이 되겠죠. 100이 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해보면 이 R인 값은 변동이 없는데 이 부하저항이 영향을 더 심하게 주는 거는 어테뉴에이션 값이 심하게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이 우리 40dB에 맞췄잖아요. 40dB 맞췄는데 훨씬 더 레벨이 내려갔다는 거. 그러니까 감쇄가 더 많이 됐다는 거. 감쇄도는 올라간 거죠. 그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부하가 15mm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mm 됐다고 하면 시뮬레이션 하면 알림 값은 변동이 없는데
어테뉴에이션 값이 점점 심하게 변동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향성을 보면 부하저항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저항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감쇄도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감쇄가 되는 기본 원리는 뭐예요? 감쇄가 되는 기본 원리는 전압 분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R3에 전압이 걸리면 그 전압이 R2에도 분배가 되고 R4하고 이 로드 저항의 그 병렬 값에도 분배가 되는데 이 부하 저항 값이 굉장히 적다고 하면 R2 값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거 한번 보면 자, 요걸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이제 전압을 걸면 전압이 이렇게도 걸리고 이렇게도 걸리는데 자, 길게 돌아가는 쪽만 보면 어쨌건 여기는 전압 분배기잖아요. 전압 분배기. 전압 분배기니까 이 전압 분배기는 두 저항의 차이, 얘하고 요 두 개의 병렬 저항이 얼마만한 비율로 배치되는가에 이제 달려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 부하 저항 값이 떨어지면 이 R2보다 이 부하 저항이 훨씬 더 작잖아요. 그러면 R2는 있지만 없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R1 저항 값하고 부하 저항 값의 전력 분배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떨어지는 전압, 그러니까 부하 쪽에 나타나는 전압은 R1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 R1 저항값 더하기 로드의 저항값 그 다음에 얘를 로드의 저항값 한 거에다가 곱하기 얘는 V인이니까 V인 전압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부하 저항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부하에 걸리는 전압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하 저항이 낮을 때는 어테뉴에이션 특성이 심하게 변합니다. 심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심하게 변하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부하장이 좀 크게 변했다. 크게 아까 1000이라고 했는데 얘를 이제 2의 3승 그러니까 10의 3승이면 1000이긴 하죠. 이렇게 해서 한번 돌리는 것도 방법인데 0이 너무 많으면 우리 헷갈리니까 10의 몇 승인지를 표시하는 게 1, 2, 3이 됩니다. 여기 2는 10의 몇 승인지 지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지수가 4개가 되면 1이 4가 되면 10kΩ이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쓸 때 이거 많이 쓰는 겁니다. 2의 3승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1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러니까 요 2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3은 요 지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1은 여기 1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1, 2에 4라고 하면 1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이 돼서 얘는 10kΩ이 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위에 4승하면 10kΩ입니다. 하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부하저항을 이제 10배 더 그러니까 100kΩ으로 하면 특성이 변할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안 변하네요. 특성이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하저항 값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전압 분배할 때 R2가 우세한 거죠. R2가 우세하기 때문에 특성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하저항이 이제 1kΩ에서 100분의 1 들어서 10옴이었다. 10옴인 경우에 내가 40데시벨짜리 감쇄기를 만들고 싶다. 그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이 경우에도 그냥 파라미터 수입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파라미터 수입을 해주면 자 40dB는 더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R1 저항값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R1 저항값이 더 많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3000보다도 더 밑으로 1000으로 한번 가보죠. 1000으로 더 내려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40dB로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내려야 되는 거니까 이 파라미터 수입의 스타트 스탑을 좀 바꿉니다. 많이 갈 필요는 없고 한 100에서 1000까지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40dB 값이 나타났습니다. 40dB 값 찾아가서 보면 40dB 값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40dB 40dB 값이 저항을 잘못 찾아갔고요. 40dB 값이 요 정도에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40dB 값은 한 825인데 지금 R2 값을 또 변경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다이어그램에서 페인팅에서 기록을 한번 좀 해봅시다. 지금 우리 여기서 40dB를 맞췄는데 R로드가 자 1kΩ일 때 얼마였는가 하면 R1은 4750 정도면 되겠네요. 요 ohm이고 R2는 50.4였습니다. 이게 우리 계산 결과였어요. 계산 결과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R2 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40dB를 지금 맞췄는데 여기서 40dB 맞췄는데 Rin 값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Rin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R2 저항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50.4에서 올려서 한 51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럼 40dB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조금 올랐네요. 48ohm이니까 저항값을 좀 더 키워야겠네요. 53ohm을 넣어서 다시 한번 돌리는 겁니다. 40dB일 때 49.9가 나왔으니까 이게 결과가 잘 나왔다는 거고 더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40dB이 이 정도에 이제 위치하는데 832.2 정도면 되겠네요. 여기가 832.2 정도면 된다는 거고 자 요걸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에서 결과를 얻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하 저항이 바뀌었을 때도 우리가 이 파라미터 수입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테뉴에이션과 알린이 되도록 이 어테뉴에이터 전체 회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R1, R2. 자, 이 정도만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어테뉴에이터 회로가 주어지더라도 자유자재로 답을 찾아가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한번 수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에는 이런 걸 또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니까 자동적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우리가 회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어쨌건 회로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자동으로 설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거는 부하 효과입니다. 부하 효과. 부하 효과를 한번 하는데 이 부하가 아주 작을 때하고 아주 클 때 이걸 내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어요. 그럼 파라미터 수입을 할 때 이제 파라미터 수입의 조건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나는 이 부하 저항이 10ohm으로 놓고
R2는 53, R1은 832.2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40dB를 맞추기 위한 조건입니다. 근데 부하 조건이 달라진 거죠. 그것도 기록을 위해서 한번 써둘까요? 그래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 얘는 15옴이고 40dB일 때에 이제 설계 여력입니다. 832.2옴이었고 R2는 53옴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파이스 프로그램은 이런 기능들을 쓰면 사실 뭐 워드 프로그램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아주 편하게 이 회로의 계산 결과를 기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 부하장을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0.15 이렇게 작으면 뭐 합선이 된 건데 어쨌든 극단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0.1옴부터 해서 한 1메가까지 1메가는 10의 6승이잖아요. 6승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OK 눌러서 500개 500개도 너무 작나? 그럼 1000개 2000개 가볼까요? 2000개로 가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 시뮬레이션은 됐는데 우리가 지금 X축으로 잡은 게 잠깐만 이 R1을 바꿨으면 안 되고 나는 부하 효과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수입 파라미터를 R 로드로 이제 해야 됩니다. R 로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했어요. 해서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이제 결과가 극단적으로 나왔죠. 내가 이 로드의 범위를 너무 길게 잡았다 보니까 로드가 좀 커졌을 때는 어떤 값에 수렴한 것 같은데 이 로드 값이 적을 때 특성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그리나 말하잖아요. 그리나 그릴 필요도 없었다. 뭐 그런 게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하 특성을 한번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얻어진 결론은 뭔가 하면 부하장이 클 경우에는 특성 변동이 좀 적은데 부하장이 작을 때는 특성이 좀 심하게 변하는 것 같다는 거고 이 그림을 보더라도 이 입력 저항 쪽은 50옴에서 거의 변동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거죠. 근데 이 로드 저항이 바뀌는 경우에 어테뉴에이션은 거의 한 80dB까지 갔잖아요. 나는 지금 굉장히 커지면 10dB까지 가는데 내가 맞춘 목표는 40dB에 맞췄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어테뉴에이터의 중요한 특성이 이 감쇄도 특성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는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게 고민이 될 텐데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데시벨의 개념을 그대로 이 부하저항 변동에도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데시벨은 왜 사용한다 했습니까? 이 데시벨은 로그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값이 적을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크게 만들어주고 값이 클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작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는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 큰 거는 축소해서 볼 수가 있는데 말로 하면 뭔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로그 함수가 이 특성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데시벨을 사용하면 스케일이 커지든 작아지든 그 값을 온전히 좀 편하게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수입에도 데시벨처럼 이 로그 함수로 추적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입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타입을 보면 리니어였잖아요. 얘를 한번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로가리드믹이라는 게 되어 있잖아요. 뭔가 어려운 말 같은데 로그 함수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로그 함수로. 로그 함수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라서 이걸 사용하면
이 부하 저항이 많이 변동했을 때도 우리가 그 값을 쉽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OK 누르고 이 타입이 그러면 로그로 바뀌었잖아요. 이 경우에 시뮬레이션 해보면 특성이 이제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기도 우리가 좀 이 그래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로드 함수에 더블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봐서 이 프로퍼티에 가면 자, 이 스케일을 로그 스케일로 이제 바꿔주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 프로퍼티에 가면 이 logarithmical x-axis grid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얘를 눌러주면 이제 우리가 로그로 계산했잖아요. 로그로 계산한 결과를 로그로 보여줍니다. 로그로 한번 볼까요? OK 누르면 뭔가 좀 아름다운 그래프가 얻어졌죠. 아까는 이제 뾰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로그 스케일로 그리니까 이 사인 곡선처럼 이 탄젠트 하이퍼블릭, 쌍곡 탄젠트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변하는 특성을 볼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어테뉴에이터에 대한 특성도 프로퍼티에 가서 로가리드미컬 x-axis를 누르게 되면 특성이 변동되는 걸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본다면 이 부하 저항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그 15ohm에 대해서 40dB 설계를 했죠. 그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 거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확대도 할 수 있을라나요? 이 자체에서 확대는 안 되네. 여기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만 확대? 큰 의미는 없네. 자, 우리가 40dB를 15ohm에서 이제 맞췄는데 정확하게 우리 설계했으니까 맞죠? 여기서 조금만 변하더라도 어때요? 거의 선형으로 어테뉴에이션이 이제 커지잖아요. 로드 저항을 줄이면 쭉 커졌다가 로드 저항을 높이면 밑으로 갑니다. 갔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때요? 그 포화가 되죠. 포화가. 어느 순간에서 포화되는가 하면 요 어테뉴에이션이 포화되는 값은 24.4dB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쓰면 부하 저항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특성은 덜 변한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볼 수가 있고 15ohm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감쇄기를 우리가 설계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 한눈에 확연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파라미터 수입을 이용하면 어떤 알린이든 어떤 어테뉴에이션이든 설계할 수가 있다는 거고 부하 저항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부하 저항이 클 때는 특성 변동이 별로 없는데 부하 저항이 작을 때는 특성이 심하게 변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하 저항의 폭넓은 변동 특성을 쉽게 관찰하려면 로그를 도입을 하면 된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입에도 로거리드믹이라는 타입으로 설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릴 때도 X쪽 프로퍼티를 로그로 이제 설정을 한다. 자, 그렇게 하면 이 전체적인 로그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하의 변동되는 특성을 우리가 편하게 추적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